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11일 토요일 밤 9시 41분입니다. 어떻게 주말 잘 보내셨나요? 목소리가 훨씬 더 낫죠. 아무래도 오늘 낮에 한 12시간 정도 잔 것 같아요. 12시간 정도 자고 최근에 이제 새벽에 아무래도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몸이 피곤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컨디션이 매우 좋은 상태입니다. 또 내일 같은 경우는 주식 스터디 2기 1강이 있어서 이제 그 강의 준비도 업데이트를 좀 시키고 이제 밤에 준비하고서 이제 내일 밝은 모습으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평일은 보통 급등하는 주식들 또는 이제 스윙으로 가져갈 만한 종목들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날 급등하는 종목들이 좀 많죠. 그리고 또는 그날 하루 눌러주고 다음날 급등한 종목들이 많은데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엔 저도 좀 쉬어야 되니까 간단한 좀 주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여신욱 작가님의 그 줌강의가 있었죠. 우리 젊은 부자들 토론방에서 그 신청을 받아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Q&A 시간이 있었는데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주식 Q&A를 거의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떤 분들이 뭐를 궁금해하는지 잘 몰랐었는데 상당히 그 시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저도 질문을 물론 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서 제가 제 유튜브 그 재생 목록에 Q&A 폴더를 아예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이렇게 안 그래도 토요일마다 제가 안 그래도 브이로그도 올리고 이랬을 때도 있었는데 운동 동영상 올린 적도 있었고요. 근데 그게 지속성 있게 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외출을 하거나 이러면 뭐 운동 동영상이나 일상 브이로그 이런 걸 찍기가 좀 힘들어서 차라리 그냥 뭐 Q&A 이런 것들을 가끔 올리는 거는 저도 이제 부담이 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폴더를 만들었고요. 어저께 여러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항상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죠. 도대체 몇 종목을 보유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이렇게 오늘 말씀드려 보려고 하고요. 어저께 여신욱 작가님 그 유튜브로는 알머리 제이슨이죠. 이제 그분의 여러 가지 이제 좀 인사이트를 얻기도 했는데 그것과 좀 비교해서 사실은 저와 투자 성향이 정반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좀 즉흥적이고 이런 레버리지까지 풀로 써서 하는 투자자이고 아무래도 좀 트렌디한 종목들을 좀 많이 다루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급등주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근데 이제 이 여신욱 작가님은 저와는 완전히 반대로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리고 뭐 연평균 수익률 목표 수익률이 한 20% 정도 그리고 뭐 보수적인 투자 그리고 그다음에 가치주 투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고 오히려 제가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가 아닌가라는 좀 이런 어떻게 보면 조금 저를 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1시간 정도 강연하시는 거 그다음에 30분 정도 Q&A 하시는 시간들이 상당히 저한테는 좀 의미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안 그래도 좀 지금 이따 뒷부분에 이런 보유 종목이나 이런 말씀 좀 드리겠지만 내년의 목표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보유 종목을 반 정도로 줄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어쨌든 주식이 지금 1년 차잖아요. 지금 여신욱 작가님 같은 경우는 주식이 지금 4년 차 정도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 저는 1년 차다 보니까 저보다 당연히 경험도 훨씬 더 많으신데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제 관점도 이랬어요. 제가 종목을 그래도 하다못해 한 종목에 1,000만 원 이상은 들고 있어야지 집중력이 생기고 그 종목에 대한 차트를 매일매일 좀 집중력 있게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주식 강사 또는 이런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은 포트폴리오를 좀 많이 유지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률로 실제로 따져보면 한 종목을 좀 오래 보유했을 때 제가 선택했던 종목들 중에 오히려 스윙 또는 중장기 한 6개월 이상 보유했을 때 수익이 극대화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고 복기를 통해서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제가 지금 현재 보유 종목 중에서 반 정도를 줄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저께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신욱 작가님 같은 경우는 저는 실제로 만나뵌 적은 없고 아마도 내년에 제가 제주도에 좀 여행을 가게 되면 그때 브이로그 영상으로 좀 인터뷰 이런 것도 좀 진행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고요. 너무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일단 너무 말씀도 차분하게 잘해주시고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저 같은 경우는 싱글 파이어인가요? 하여튼 무슨 파이어족 다룬 채널이 있어요. 유튜브 채널. 거기에서 사실 처음 봤거든요. 처음 봤는데 책을 2권이나 이번에 쓰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은 사실은 뭐 제가 주식 공부 책을 한 번도 아직 읽은 적이 없어서 사기는 진짜 한 20권 샀거든요. 근데 제가 워낙 책 읽는 걸 좀 싫어해요. 아무래도 제 직업 특성상 직업이 또 연구원이다 보니까 논문을 많이 보잖아요. 논문하고 전문 자료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이렇게 교양책이나 사실은 뭐 실용서적 이런 것도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끄럽게도 아직은 주식책을 단 한 권도 읽은 적이 없고요. 다만 주식 유튜브 같은 경우는 3프로TV나 뭐 이베스트 뭐 이런 것들은 가끔 보죠. 가끔 봐서 인사이트를 얻기도 하고, 분명히 기관 투자자들한테 얻을 수 있는 오프 더 레코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캐치해내고 거기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얹어서 투자를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고요. 어쨌든 여신욱 작가님 같은 경우는 현재 유튜브 알머리 제이슨 한 구독자 3만 명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운영하고 계시고, 저서로는 36살 은퇴하기 좋은 나이, 운을 극복하는 주식 공부, 이 두 가지 책을 쓰셨고, 여기도 써 있는 것처럼 중앙일보 기사인데 어쨌든 조기 은퇴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어족으로서 좀 대표적인 분이시기도 하고요. 원래는 지금 보시면은 삼성전자, 현대카드 이런 데서 디자이너로 활동하셨다고 하고요. 현재는 이제 제주도 사고 계신데, 좀 투자 관련해서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여기 보면은 연간 생활비가 3,600만 원이라고 한다면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시드머니는 약 3억 6천만 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배당 수익으로 3,600만 원을 받아도 괜찮고요. 그러면은 결국엔 연평균 투자 수익률이 약 10% 정도 나온다고 보면 괜찮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분 인터뷰를 살펴보면은 약 4억 정도를 들고서 한 36살 정도에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물론 아직 100% 은퇴한 거라고 보기보다는 일단 기업에서 나온 것 뿐이고 프리랜서로라든지 다양한 일들은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나중에 당연히 뭐 이직을 하거나 뭐 새로 재취업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현재 상황은 그런 걸로 추정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어저께 말씀하셨던 부분이 연평균 수익률 20%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그게 실현 수익일 수도 있고요. 또는 배당 수익일 수도 있겠죠. 뭐 배당 수익이면 아무래도 가치주라든지 경기 민감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구체적인 좀 계획을 갖고 내 생활에, 사실 20%라고 따지면은 내가 만약 4억을 들고 있는데 매년 20%씩 수익이 나면 8천만 원이나 얻는 거잖아요. 물론 미국 주식을 그런 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꽤 있죠. 배당을 예를 들어서 뭐 한 10억 정도 넣어놓고 배당 수익으로 한 5%, 연간 5%에서 한 10% 사이,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연간 그래도 꽤 돈이 많이 나오니까 거의 1억 가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거는 사실은 배당 수익이라 하면 결국에는 주식 어떻게 보면은 공격적인 그런 M&A라든지 이런 것들과는 좀 성장성과는 좀 반비례되는 좀 개념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은 사실 직접 투자를 위해서 통해서 조금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어 하는 분들하고는 또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라서 그 부분은 일단은 좀 빼기로 하고요. 일단은 뭐 그런 부분 있었고, 이분 썼던 책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두 가지 책이 있으니까 뭐 필요하신 분들은 검색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책과 관련해서도 좀 주제로 얘기를 하셨었고, 아무래도 초보자들에 대한 내용들, 입문자들에 대한 약간 멘탈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어제 그 강의에서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제 뒷부분에 이제 종목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리고요. 제가 어저께 이제 많은 부분들이 있었지만 오늘의 주제인 몇 종목 정도를 보유하면 좋겠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 선생님하고 저하고 좀 비교해 가면서 저만의 생각으로 좀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머리 제이슨님 같은 경우는 현재 3종목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었고요. 그 중에서 한 종목은 현대미포조선이었고 나머지 2종목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었어요. 그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예전에 보유하셨다는 말은 하셨었고, 지금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보유는 안 하고 계셨다고 들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장투 계좌하고 단타 계좌로 나뉘는데, 장투 계좌 같은 경우는 저도 대형주들이 주로 포진이 되어 있는 종목들이고요. 뭐 삼성전자, LG전자, 뭐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그다음 SK 뭐 이런 종목들이, 대형주들이 대부분 포진되어 있는 종목들이고, 이 종목은 저는 이제 이 계좌는 한 2년에서 3년까지도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마이너스인 것들도 있고요. 삼성전자는 그래서 최근에 거의 비중을 거의 줄였죠. 거의 줄여서 한 2천만 원 정도, 결국에는 다 합치면 한 2천만 원 정도 손실을 본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나머지 찾았던 시드로 또 한 2천만 원 이상 수익을 냈으니까 거의 이제는 똔똔이 됐고요. 그다음에 뭐 SK 같은 경우도 현재 한 마이너스 10% 정도 되는 것 같고, 거의 1월달 고점에 잡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 투자 성향이, 이거 성향과도 굉장히 관련이 큰데, 저는 일단은 수익이 좀 나면 못 견뎌서 일단 수익 실현을 하거든요. 하고서 다시 들어가요. 다시 들어가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는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그날 대비해서는 그래도 2, 3% 빠진 가격에 다시 잡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올해 1월 달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어쨌든 9만 원대 거의 최고점에 잡았고, 왜냐면 그 전에 삼성전자를 이미 1,000만 원 이상 수익 실현 했었어요. 12월 달에. 그러다 이제 9월 달에 비중을 좀 더 늘려서 들어갔던 게 그렇게 문제가 된 거고,
셀트리온 제약으로도 제가 한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냈거든요. 작년 11월, 12월에. 그랬는데 올해 1월 달에 다시 조금 들어갔다가 이제 또 그것도 물린 거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물론 뭐 시드머니를 제가 구체적으로 다 정리를 해보진 않았지만, 장투 계좌에서는 어쨌든, 현재 플러스인 것도 있고, 마이너스인 것도, 플러스인 것들 중에 뭐 40% 이상 수익이 난 것도 있고요. 마이너스인 것들은 최대 마이너스가 큰 게 아마 셀트리온 같은데, 셀트리온 제약은 아마 한 마이너스 한 40%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 이제 종목 수를 줄이면서 어느 정도 물타기 해서 나올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전략도 나중에 추가적으로 뭐 콘텐츠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이제 계속 실험을 하고 있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은 저한테도 당연히 투자 자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제가 주로 공개하는 것들은 단타용 계좌예요. 제가 뭐 2억 이상 벌었다고 한 것도 대부분 단타용 계좌인데, 이 단타용 계좌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달 한 2천만 원대 정도, 딱 2천만 원을 맞추긴 어렵지만 거의 2천만 원 정도로 맞추고 있고요. 2천만 원을 넘는 것들은 이렇게 빼고 있습니다. 장투용 계좌로, 또는 현금 비중을 높이는데 이제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단타용 계좌는 제가 운영을 한 게 한 5월 달부터 운영을 한 것 같아요. 장이 좀 안 좋아지면서. 그냥 그 전에는 저는 대형주하고 최소한 중형주 한 5조 이상 이런 종목들이 답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다들 가치 투자자들은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얘기하니까, 소형주들 막 위험하다는 말이 많으니까. 근데 실제로 경험해 보니까 삼성전자가 1년 동안 거의 마이너스 20% 빠지는 동안 반도체 소부장들, 제가 요새 매매를 많이 했었던 PSK라든지 심텍이라든지 대덕전자라든지 대주전자재료라든지 이런 곳들은 400%, 300%씩 상승을 했어요. 그 같은 기간 동안 1년 동안 4배 이상 상승을 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올해 1월 달에 삼성전자에 내가 돈을 안 넣고 심텍이라든지 대덕전자라든지 뭐 PSK나 뭐 이런 데 넣었으면은 최소한 2배 이상 수익이 났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삼성전자처럼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제가 한 5, 6월 정도에 깨달은 이후부터는 저는 이제 단타용 계좌를 따로 만들고 매달 그 대신에 저도 이제 나름대로는 포트폴리오 위험분산을 하는 방법으로 그래도 내가 공부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니까 2천만 원 이상은 하지는 말자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다만 이제 내년에는 좀 늘릴 생각이에요. 내년에는 시드용 계좌, 단타용 계좌를 한 4천만 원 정도로. 왜냐면 제가 그 한 6개월 사이에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한 확신이 더 생겼고 저도 실력이 늘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늘리려는 계획을 갖고 있고, 어쨌든 올해는 제가 한 5월부터 지금 11월까지는 수익률이 그래도 적게 날 때는 40%, 많게 날 때는 지난달이 좀 많이 났었죠. 지난달에 제가 3,200 정도 벌었으니까 한 130% 정도 수익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성향은 굉장히 많이 틀리죠. 어떻게 보면 세 종목 대 거의 30종목이니까 물론 뭐 그분하고 저하고의 시드머니의 차이도 있고 성향의 차이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사실은 1시간 반 동안 그분의 강의와 Q&A를 보면서 모든 것을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제가 일단 주관적으로 느낄 때는 굉장히 제가 물론 그런 질문을 하기도 했었어요. Q&A 때. 가치주에 좀 더 치중을 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더 보수적인 투자, 또 막 많이 보유하고 계신 건 한 2년 이상, 3년 이상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따져본다면 세 종목 중에 3년 이상 보유한 종목이 있다는 얘기는 거의 신규 종목은 안 하신다는 얘기라고도 볼 수가 있겠거든요. 아니면 뭐 한 2종목 정도는 장기 보유하고 한두 종목 정도를 계속 이렇게 바꾸거나 뭐 이런 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성향 자체는 저와 완전히 정반대다라고 좀 느꼈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어떤 유튜브의 방송이나 말을 듣든 간에 투자인 정답이 사실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 같은 경우는 성향이 좀 오래 못 견뎌요. 막 40%, 50%까지, 왜냐면 이게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니까 분명히 그 40% 올라가기까지의 하락 구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부분을 못 견디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매수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수익이 막 30% 이상 난 종목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대부분 한 5%에서 한 15% 사이로 수익을 내고 일단은 매도를 하고 다시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안 사거나, 왜냐면 그 사이에 또 붕 떠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스스로 이렇게 제가 종목을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투자법을 나한테 맞는 투자법, 내 성향과 내 근무 환경, 저 같은 경우도 어쨌든 지금 서울에서 4일 근무제를 하고 있고 또 하루는 그 대전의 훈훈농장에 가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중에 매일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이제 9시에서 9시 10분 사이에 그나마 좀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점심시간, 그다음에는 뭐 거의 장 끝날 때쯤에 한 3시 20분 때쯤에 이제 매수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실시간 대응이 어려워서 아무래도 뭐 급등주들은 좀 하긴 어렵고, 급등주보다는 저는 이제 장초에 사가지고 뭐 점심시간에 팔던지 또는 장초에 사서 한 3일 뒤에 좀 많이 급등을 했을 때 팔던지 뭐 그런 식으로 전략을 좀 짜고 있고, 당연히 뭐 단타들
종목들 중에서도 10종목을 사면은 한 8종목 정도는 수익이 나는데 2종목 정도는 물리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다 보니까 좀 최근에 이제 세종메디칼도 사실 물렸었죠. 세종메디칼도 물렸었다가 한 2주 보유했는데 뭐 이번에 상한가를 갔죠. 상한가를 갔는데 어쨌든 전 상한가 전에 매도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또 수익을 내면서 탈출을 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애니능률 같은 거 윤석열 씨 그 대선주 같은 경우는 저는 20% 정도 손절을 했었으니까 거의 거기도 그러면은 한 300만 원 정도 손해 본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런 거 다 감안하고서라도 어쨌든 수익률은 그래도 50% 이상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 방송을 듣는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스스로 주식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어쨌든 내 투자 성향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맞는 투자 방법을 찾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보완을 해 나가는 것들이죠.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종목 선정은 사실 그냥 제가 자만하는 게 아니라 저만큼 종목 선정이 괜찮은 방송을 사실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확률적으로 봤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많은 종목을 하진 않잖아요. 저는 항상 10종목 이내로 얘기를 하거나 섹터 같은 경우도 두세 섹터 정도만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다 80% 이상 급등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방송은 아직까지 저는 찾아본 적은 없고 어떤 방송들은 굉장히 많은 종목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반대로 굉장히 소수의 종목을 한 3, 4일에 한 번씩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이 사실 급등한 경우 저는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같은 재료를 받아봄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제 방송을 듣는 구독자분들이 다 수익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큰 수익이 났다고 인증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반대로 물렸다고 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들을 전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들은 결국엔 내가 사실은 들어갈 때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걸 계속 주저하다가 고점에 잡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방송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목요일날 한일시멘트 얘기했잖아요. 근데 한일시멘트나 형신장애를 얘기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애들은 관심 없는 분들은 무슨 뭐 시멘트야 지금 무슨 메타버스하고 NFT 이런 게 잘 나가는데 라고 생각하고서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목요일 금요일날 합쳐서 거의 30% 이상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한일시멘트 같은 것도 15% 이상 상승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금요일에서야 남들 다 수익을 내고 난 다음에 그 말 들을 걸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뭐 제 방송이 옳고 투자를 하셨던 분이 잘못된 이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라 어쨌든 어떤 아이디어든 투자 아이디어는 어떤 방송을 통해서든 어떤 공부를 통해서든 받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평소에 반드시 공부가 돼 있어야지만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사이트를 들을 때는 내가 어느 정도 그 종목에 대한 이해도나 공부가 돼 있다면은 그 인사이트를 듣고서 그러고 보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네. 그럼 나는 투자를 해봐야겠다라고 결국엔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저 저는 투자에 여러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것뿐이죠. 이런 투자 인사이트가 있다. 또는 요새 이런 섹터들이 강하다는 객관적인 지표를 제시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방송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 말도 좀 많이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목표는 주식 이론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여신육 작가님 같은 경우는 어저께 말씀하시기를 주식 투자에 상당히 많은 공부를 하실 것을 이제 말씀을 추천해 드렸는데 물론 당연히 그 말이 맞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저만 해도 사실 주식 방송을 하는 사람인데 매일 2시간 이상은 주식을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물리적으로. 왜냐면 제가 그 근무하는 직장 외에도 거의 한 6가지 일 정도를 사업자를 더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뭐 카페도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그거 신경 쓰기에도 2시간 이상 시간이 안 나서 어쩔 수 없이 물리적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종목들은 매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공부량과 비례해서 좋은 종목을 선정할 수 있고 또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면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수익을 다 잘 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통계적으로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10명 중에 성공한 사람 1명밖에 없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그 나머지 9분들이 공부를 안 해서 수익을 못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보다는 제가 뒷부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자기 투자에 확신을 갖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종목의 집중을 통해서 시드머니를 늘려서 큰 수익을 내는 게 그래서 제가 요새 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장이 좋은 날만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사실 이게 중독이거든요. 주식 투자도 저는 도박과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막 하고 싶어요. 남들이 뭐 수익 냈다고 하면 나도 들어가고 싶고. 근데 그런 마음들을 절제를 하고 종목을 한정해서 뭐 제가 이제 뒷부분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시드머니를 어느 정도 키워서 투자를 해서 정말 장이 좋은 날들 있잖아요. 미국 증시가 3배 급등을 했다던가 이런 날만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그런 것들을 내년에 어느 정도 좀 실험을 해보려고 또 다른 계좌를 개설해서 뭐 그런 거 테스트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주식 이론가가 아니죠. 돈을 벌어서 결국엔 자유를 얻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단타든 스윙이든
중장기 투자든 배당 수익이든 다 상관없이 본인의 성향, 그리고 본인의 근무 형태, 본인의 시드머니, 본인의 그런 뭐 투자 원칙 이런 것에 맞춰서 돈만 벌면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아 나는 뭐 가치 투자자가 아니니까 좀 가볍나? 어디 가서 뭐 단타쟁이라고 하면은 좀 비하당하는데 이런 걸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돈만 많이 벌으면 되는 거지. 우리가 뭐 무슨 이상한 작전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도 주식 선택을 해서 공부해서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좀 오늘 그 방송의 주 얘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투자에 확신을 갖고 그 다음에 종목을 줄이고 시드머니를 늘리는 방법이 가장 빠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하고 있어요. 시드머니를 조금만 넣고, 예를 들어서 100만원, 100만원도 사실 큰 돈이죠. 100만원만 넣고 그 수익이 막 상한가 한 3번씩 나가는 이런 최근에 세미시스코, 에디슨 EV 있잖아요. 뭐 이런 종목들 또는 뭐 에코프로 HN 이런 종목들을 바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사실 나에게 평생 한 번 올까 말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바라고서 저점에 들어가서 평생 물리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완전히 뭐 반토막 나는 분들도 허다하고, 뭐 아까 말한 제가 세미시스코나 이런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도 솔직히 좀만 늦게 들어가서도 완전히 지금 5분의 1 토막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손실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이제 여신웅 작가님도 잃지 않는 투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었고, 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적은 돈으로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종목들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내동매매하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반대로 큰 돈을 투자하게 되면 굉장히 사람이 신중하게 되거든요. 신중하게 되고 또 공부도 많이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내가 1,000만 원을 넣었는데 10%만 수익 나도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제 방송을 구독하는 분들은 뭐 한 달 실수령액이 한 250에서 300, 뭐 아니면 한 400 정도 될 텐데, 그 정도인데 사실은 내가 며칠 투자해가지고 며칠 공부해가지고 100만 원이란 수익이 났다면, 그럼 사실 저라면은 뭐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 한번 내고 오히려 그 주식에 투자를 한 달 동안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내 근로임금 대비해서 거의 한 3분의 1 정도의 수익이 난 거니까, 내가 몇 시간 투자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소중함을 좀 아셔야지, 이것을 내가 뭐 100만 원 투자해가지고 10배로 불리겠다, 이거는 정말 저는 되게 허무맹랑한 생각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 그런 종목은 정말 평생 있을까 말까다, 나에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저는 항상 주식 그 재테크 강의 때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기 위해서는 종목을 줄이는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종목이 그 뭐 어떤 분이 다이소라고 표현을 하던데, 종목이 한 40종목 가지고 있으면은 100만 원씩 40종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물론 그 안에서 상한가 가는 종목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래봐야 상한가 가봐야 얼마예요? 100만 원에 상한가 가면 30만 원 번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것을 40종목이 아닌 10종목으로 줄였었다면, 그러면 뭐 어떤 종목들 중에서 내가 1,000만 원짜리 종목을 보유하고 있겠죠. 그럼 1,000만 원 중에서 30% 상한가를 갔다면, 그러면 그건 300만 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험 리스크 분산을 위해서 종목을 늘리는 것도 적당히 해야지, 그게 무슨 뭐 20종목, 30종목이 되면은 얘기가 다르다는 거고, 물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30종목 이상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반성을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강사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강사도 어쨌든 제 한 8가지 되는 직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테스트를 하려고 그렇게 여러 종목을 보유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쨌든 저는 좀 더 지금 반 정도로 줄이려고 한다, 그런 계획을 2022년도에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도 뭐 주식 투자 강의 때 항상 말씀드린 건데, 한 종목에 100만 원 미만, 물론 내가 시드머니가 500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사실 한 종목에 100만 원 투자하는 것도 당연히 굉장히 포지션을 크게 한 건데, 제가 예를 드는 거는 한 3천만 원 정도 내가 가지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얘기예요. 3천만 원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100만 원씩 30종목에 투자를 할 거냐, 또는 한 500만 원씩 3종목, 한 1,000만 원씩 한 뭐 2종목 정도에 투자를 할 거냐의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100만 원 미만 투자를 하는 분들이 투자 금액이 커지면은 그 수익률은 절대 유지 못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수많은 개미, 뭐 슈퍼개미들 이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들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부정을 하고, 뭐 돈을 버는 거냐, 저도 이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경매 투자할 때부터 너는 뭐 시드머니가 많으니까 많이 버는 거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말이 정말 되게 무책임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이 실제로 그 돈을 나중에 돈을 벌어서 투자하게 된다면 과연 그 수익률을 지금처럼
50%, 60%, 100%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개 중에는 내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심리적 압박을 막 그런 종목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종목에 1억을 넣었어. 근데 1억을 넣은 종목이 30%씩 빠지는 건 허다한 일이거든요. 제가 아까 예를 들었었던 심택이라든지 뭐 아비코전자라든지 대덕전자 이런 것들 조정받을 때 30, 40%씩 빠져요. 아무리 우량 기업이라고 해도. 그럼 1억에 30, 40% 빠지면 4천만 원 마이너스예요. 그거 견딜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견딜 수 있는 분들이라면은 이런 말을, 제 말을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한 2천만 원만 빠져도 겁나서 손절하거나 뭐 진짜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그 구간을 버텨서 견딘 분들만이 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건데, 시드머니가 크면은 그 압박이 10배, 20배, 100배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제가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초급자에게 추천하는 종목, 만약에 3천만 원 정도가 있다고 보유할 시에 제 방송을 듣는 분들은 아무래도 20대 후반에서 30대, 40대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한 3천만 원 정도가 제가 평균선이라고 잡고 있고요. 그러면 저는 한 5종목 정도를 보유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중요한 건 이거죠. 업종은 5종목이라고 치면은 최소한 3종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도체에서 2종목 들고 있으면은 나머지 3종목은 다른 섹터여야 된다는 거죠. 뭐 하나는 조선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 메타버스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 반도체, 뭐 게임, 뭐 이런 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론 뭐 메타버스와 지금 게임은 좀 비슷한 섹터긴 하지만, 아니면 엔터주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분산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핵심은 한 종목당 최소한 500만 원 이상은 돼야 된다.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5종목을 보유하는 게 아니라 500만 원짜리 한 종목을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보유하는 게 훨씬 더 수익률을 크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이다. 저는 사실은 수익금을 크게 올릴 수 있는, 저는 사실 수익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수익금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500%, 1000% 얻어갖고 100만 원에 500% 얻어서 500만 원 벌면 뭐예요?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차라리 저는 1000만 원에 50%인 500만 원을 얻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확률적으로 봤을 때, 내가 물론 진짜 내가 전 재산이 100만 원이 있는 분들은 그 선택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건 논외로 하고, 내가 만약에 5천만 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주식 투자에 한 1000만 원 정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1000만 원으로 500만 원 버는 게 훨씬 더 쉽지. 이 5천만 원 중에서 100만 원만 투자해가지고 500만 원 5배를 불릴 생각을 한다? 그거는 저는 뭐 코인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 아닌. 코인에서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뭐 5배, 10배, 20배, 그 실제 사례가 있었으니까. 하지만 주식은 그런 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말씀도 좀 드릴게요. 제가 목요일이었죠. 목요일날 한일시멘트 성신양에 말씀드렸었죠. 저는 당연히 뭐 기본적으로는 가치주보다 성장투가 강한 한 해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도. 그러면 가치주의 이제 그 당시에 뭐 예로 왜 이 말씀을 드렸었냐면, 제 뒷부분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최근에 그 건설사의 이런 공시자료들, 이렇게 계약수주나 이런 것들이 따라오는 것도 있었고요. 정부에서 지금 재개발에 대해서 완화 정책을 부총리가 좀 얘기를 했잖아요. 그 부분도 있고, 대선 주자들도 또 그 당연히 지금 아직은 정책 선거로 가진 않았지만 이제 90일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여기에 대한 주택 물량, 뭐 부동산에 대한 정책을 발표를 하겠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건자재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이미 제가 건자재를 딱 픽할 수 있던 이유는 건자재를 이미 4, 5월 달에 거래를 많이 했어요. 저는 한일시멘트도 거래를 많이 했었고요. 성신양에 뭐 쌍용 이런 데 다 거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찬가지로 이 종목들을 건설자재라고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해놨었죠. 그래서 매일매일 저는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흐름이 있다는 거를 느꼈어요. 성신양회가 일단 먼저 움직였고요. 그래서 성신양회에 뭐 이런 기사들을 검색을 해보니까 동양에서 성신양회에 투자를 했다는 기사가 떴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성신양회가 오르면 나머지 종목들도 다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목요일날 말씀드렸던 거고요. 목요일날 일봉으로 보면 제가 이때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날도 장중한 때 5%까지 올랐었고, 이렇게 장중한 때 10%까지. 그래서 만약에 이때 들어가신 분이 많더라고요. 금요일날에 들어가신 분들이 많은데 이틀 동안 그러면 한 15%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었고, 성신양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목요일에 방송을 했었으니까 그때 만약에 들어갔었다면은 이 26%의 수익을 다 가져갈 수가 있겠죠. 뭐 고가는 30% 상한가까지 갔었으니까. 어쨌든 뭐 이 종목이 좋다, 뭐 월요일도 오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쨌든 이런 인사이트를 받았을 때 내가 평소에 공부가 돼 있어야지만
큰 돈을 벌을 수가 있고, 성신장애를 예로 들어도 그렇죠. 성신장애 내가 혹시 몰라 하고 10만 원만 넣었어. 10만 원만 넣었는데 30%를 갚네? 그러면 얼마예요? 3만 원이죠. 근데 만약에 내가 성신장애 내가 좀 무리를 해서라도 100만 원을 넣었어. 그럼 30만 원이잖아요. 이게 차이가 엄청 크다는 거죠. 다만 이거를 무슨 뇌동매매로 뭐 법학자 훈훈이가 이거 좋다고 했으니까 무조건 넣어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평소에 공부도 해놓고, 그래서 저는 물론 주식 투자를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5만 원, 10만 원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한 종목 투자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1년 이상 된 분들, 1년 이상 됐고 시드머니가 한 3천만 원 정도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당연히 입문자 초보자들은 한 주만 사도 당연히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충분히 훈련이 되지 않았고 투자에 대한 확신을 얻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한 1년간 지금 방송을 하면서 300종목 이상 픽을 했었죠. 그리고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80% 이상 상승을 했고, 30%에서 많게는 100% 한 달 이내 상승한 종목들도 굉장히 다수였는데, 같은 종목을, 그리고 내가 주식 투자 경험이 어느 정도 있고 입문자가 아니고 한 중급자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같은 종목을 접했을 때 매도 타이밍을 좀 못 잡았다는 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복기가 좀 필요하죠. 왜 내가 그때 바로 들어가지 못했나, 왜 주저하고서 고점에 물렸나, 이런 것들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좀 많이 인용하는 말인데, 자기 효능감이에요. 자기 효능감은 물론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지만, 여기 보시면은 자신이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믿는 기대와 신념을 뜻하는 심리학 용어라고 하네요. 저도 최근에 알게 된 단어인데, 저는 사실은 자기 효능감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투자를 어떤 종목이 할 때는 확신이 있어요. 이 종목이 오른다는 확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수익을 내는 거고요. 물론 이게 잘못되는 경우가 있죠. 당연히 있죠. 한 20% 확률로 있는데, 그럴 때는 철저하게 복귀를 해요. 그리고 내가 손절을 하고 나면은 이 종목을 그냥 운이 나빴네. 뭐 대선 뭐 이 사람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떨어졌네. 이게 아니라 내년에 내가 5년 뒤에 대선주를 할 때는 미리 사놔야겠다. 이런 종목들을 투자를 할 때는 과감하게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내 행동을 수정을 한다는 거죠. 수정을 없는 공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리 공부량이 많아도 자기가 하는 계속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습관들이 있거든요. 실수가 있고 그런 습관들을 결국에는 변화시키지 않으면은 수익률은 증가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오늘 제가 첫 번째 Q&A인데 뭐 굉장히 잔소리가 좀 많았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는 어저께 그 여춘육 작가님의 이런 줌 강의를 들으면서 좀 이런저런 생각들, 저도 이제 종목 숫자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최근에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사실 상당히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뭐 내년이든 이렇게 제주도를 방문하게 된다면 작가님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또 여러분에게 투자에 도움이 되는 이런 것들을 좀 방송을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급등하는 한 종목을 제 방송에서 얻어가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식으로 종목을 선정하는지, 어떻게 보면 제 방법들을 훔쳐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훔쳐간 방법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당연히 수용을 해야죠. 이 사람은 이렇게 했구나. 근데 나는 내 환경에서는, 내 성향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바꾸면 더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우리 주식토론방에는 수익률 막 30%, 40%씩 인증을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처럼 어려운 장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수익을 내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오히려 그런 분들을 보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를 해서 저는 거의 투자 안 했거든요. 지난주에 좀 장이 어려웠기 때문에. 근데 그 와중에서도 막 5%, 10%씩 수익 낸 분들이 있더란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은 시드머니만 이제 앞으로 늘리면은, 그러면 그 수익률 그대로 만약 유지할 수 있다면은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희망을 갖고 본인의 행동들을, 그다음에 투자 습관들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우리 젊은 부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부자들 주식토론방 고정 댓글에 제가 남겨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어쨌든 제가 토요일 일요일엔 주로 이렇게 조금 투자 원칙이라든지 투자 마인드에 대한 내용들, 저는 사실 종목보다 투자 마인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방송들을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